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올해도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구세군 자선냄비 타종식에 이어 자선음악회가 함께 열려 이웃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세군 교회 청소년학대가 불의이웃을 돕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말 H마트 나이스점을 시작으로 투이 월마트 앞과 포스터 폴라스키 만나는 지점 등 올해도 총 11곳에 구세군 시카고 한인교회의 자선냄비가 설치됩니다. 올해는 또 한인사회의 자선냄비 모금 시작을 알리는 자선음악회가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회 자체 행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우리 어두운데 좀 외로운 자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청소년 학대의 팡파레로 문을 연 자선음악회에선 다양한 캐롤송과 성가들이 연주됐습니다. 메이페어 시니어 음악학교의 연장자 회원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이웃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선음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또 NBC5 뉴스 진행자인 한인 배은희 씨가 참석해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Helping the needy and feeding the hungry and the homeless.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to help kick off the Kettle Campaign for the Salvation Army. And especially because this is a Korean American church, I'm especially proud of that, so thank you. 구세군 시카고 한인교회는 연말까지 자선냄비 모금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춥다는 시카고의 겨울,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시카고시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재활용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구형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활용 센터에서는 이 밖에 건전지와 개솔린, 형광등, 페인트, 살충제 등 가정에서 쓰이는 해로운 화학물질도 무료로 접수해 처리하게 됩니다. 데일리 시장은 19일 재활용 센터의 개관을 알리면서 시카고시는 국내의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재활용 센터를 통해 우리의 땅과 수자원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8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 재활용 센터는 2만 4천 평방피트의 규모로 접수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쳐 학교와 교회, 비영리단체, 저소득 가정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컴퓨터 수리와 전자제품 재활용 작업을 위해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11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수감자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게 됩니다. 시카고 당국은 재활용 센터의 개관으로 그동안 매립장으로 향했던 1,000톤의 전자제품과 건전지 등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무주택 저소득층 가정의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리 우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오늘 일리노이주 처녀 가구의 첫 주택 장만을 위한 보조기금으로 1억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첫 주택 장만을 앞둔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번 정부 보조 주택 마련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소득과 각종 증명 서류를 일리노이 주택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론 몰기지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할 경우 매우 낮은 이자율의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저소득층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일리노이주는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주택건설업자, 개발자, 주정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하우싱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 또는 노숙자들에게 합당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기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연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 부동산 중개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3분기 기존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마약 시장에서 베트남계를 필두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계 범죄단의 마리화나 공급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마약 위협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마약정보센터는 보고서에서 멕시코계 마약 거래 조직들이 미국 내 마리화나 도매 공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베트남계를 필두로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스, 태국계 범죄단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약정보센터의 찰스 밀러는 한국계 마약 범죄단이 미국과 캐나다에 기반을 둔 한인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한국이나 북한 출신인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계 마약단의 상당수는 캐나다에서 조직돼 자체 생산한 마약을 팔기 때문에 특히 우려 대상이라며 아시아계 범죄단은 아시아계 사회 내에서 가족 기반 조직을 갖고 있어 적발과 침투, 조사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스터시에도 손대고 있는 아시아계 조직들의 판도는 미 전국으로 확장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전 이북 오도민 연합회장 조영환 씨 가정이 아시안 크로니클 USA가 선정한 모범 가정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섬유업체 리본웨딩 대표인 한인 장재철 씨 가정이 인류의 기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크로니클 USA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시카고 각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범 가정을 선발해 시상,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아시안 법조인 협회가 40세 이하 최고 법조인으로 선정하기도 한 조영환 씨의 차남 조연철 씨가 이날 영 에이시안 프로페셔널상을 수상했습니다. Generation will be, in fac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JPMorgan Chase. That the next generation Asian family modeler will not serve on an Asian advisory council, which is a wonderful achievement, but will not serve on that council to the mayor or the governor, but in fact will be the mayor or the governor. 이 밖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장재철 씨를 대신해 아들 장한성 씨가 가족들과 함께 인류의 기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크로니클 USA는 이날 한인 가정들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6개 각 아시안 커뮤니티의 모범 가정들을 선정 시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시카고에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1세대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는 등 유사한 점이 많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1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교육받은 2세 자녀들이 주류 사회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각 아시안 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을 자축했습니다. 이번 주말 땡스기빙 여행객이 전국 3,800만 명에 이르면서 연휴 여행객 최다 인파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휴양지의 숙박시설은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예약으로 이미 동이 났으며 연휴가 시작되는 23일 주요 고속도로는 심각한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레이 시카고 모터클럽에 따르면 이번 연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떠나는 중장거리 여행객이 3,8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이 중 비행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육로 여행도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해 3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여행객의 증가는 최근 하락세를 나타낸 가스값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레귤러 무연 휘발유는 갤런당 평균 $2 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 관계자들은 비행편을 이용할 경우 짐을 꾸리기 전 제한사항 점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세칙에 따르면 여행객은 액체가 든 4온스 이상의 컨테이너병을 가지고 탈 수 없으며 액체 용기의 경우 4분의 1 갤런 사이즈의 투명 비닐백에 넣어야 합니다. 또 특정 약물이나 아기용품은 수속 전 반드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쇼핑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메트라의 일부 노선이 증편됩니다. 연휴 하루 전날인 수요일 오후 메트라 열차는 평소보다 일찍 다운타운 터미널을 출발하며 땡스기빙 쇼핑데이인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오로라와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을 왕복하는 노선이 추가로 운행됩니다. 땡스기빙 당일에는 휴일 스케줄에 맞춰 남서부와 노스 센트럴 서비스 등 전 구간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됩니다. 한편 연휴를 맞아 티켓 특별 세일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5의 땡스기빙 티켓을 구입한 승객은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운임을 지불할 경우 동반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패밀리 요금제가 주말뿐 아니라 금요일 당일에 한해서 시행됩니다. 티켓은 가까운 티켓 오피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 구제하는 방식이 전면 폐기되는 등 이민법 개혁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이민개혁법은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다시 상원으로부터 재추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연방상원은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을 거주기간에 따라 세범주로 나눠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이 같은 불체자 분류 구제 방식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불체자들의 거주와 취업 시기 증명을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조, 변조 서류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당국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이 같은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적극 지지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신 취업하고 있는 모든 불체자들이 먼저 합법 신분으로 조정받은 후 6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맥케인 케네디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타운에서도 나무젓가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되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 나무젓가락에서 과산화수소와 양잿물 등 유독 성분으로 구분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LA 한인들도 젓가락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식 자리에선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거 쓰면은 나쁘다고 그러는데 참 기분이 언짢죠. 그렇다고 또 쇠젓가락을 쓸 수도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쇠젓가락은 다른 사람이 쓰던 걸 내가 써야 되니까 젓가락을 내가 들고 다녀야지 되는지. 나무젓가락 사용이 보편화된 한인타운 식당들은 일부러 쇠젓가락을 사다 놔야 하는 실정입니다. 테이블 세팅에도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을 함께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테이블씩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이 혹시 쇠젓가락 없냐고 찾으세요. 급하게 한 20여 벌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 마켓에서는 한인들의 거부 반응이 일자 나무젓가락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나무젓가락이 뜨거운 물에 닿을 경우 유해성이 더 커진다고 알려지면서 주부들은 외식이 잦은 식구들이 걱정입니다. 아직 아이들은 그런 게 아직 좀 민감하지가 않으니까 뭐 뜨거운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거 잘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쓰지 말라고 얘기 잘 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나무젓가락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어 한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조사회사인 익스페리언이 20대 남녀 300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대의 3분의 2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평균 빚 규모는 16,12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학자 융자에 따른 빚이 14,379달러로 5년 전과 비교해 24%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빚이 커진 것은 대학 등록금 및 주택가격 상승, 학비 보조 감소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부모 세대 때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흔히 성년이 되면 집을 떠나 살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요즘은 생계비 절약을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가 부모에 얹혀 사는 케이스가 전체의 19%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Y세대로 불리는 25세 전후의 자녀를 다시 집에 데려다 사는 부모들을 가리켜 자녀 위에서 맴돈다는 뜻에서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30년 전만 해도 세대차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부모들이 접하지 못한 자녀들의 문화적 차이를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대차가 빚에서 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3.4원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35.4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6.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4.5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9.04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1.76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전반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연말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주요 지수별로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26.02포인트 떨어진 12,316.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86포인트 상승해 2,452.72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9포인트 내린 1,400.5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바람은 북동풍이 7마일 속도로 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46%로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도 맑겠으며 남풍이 5마일에서 10마일 속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1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1일 화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6도가 예상됩니다. 22일 수요일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37도가 예상됩니다. 땡스기빙 데이인 23일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8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